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던 대로 한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때 분명히 투자를 통한 또 다른 기회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후에는 수급적인 분위기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시초부터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라고 추천을 드렸던 기업들, 두산 로보틱스도 장 초반에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PSK와 제주은행 역시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줬을 겁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우리 증시를 짓누르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지수가 크게 빠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매도세가 심화가 되더라도 매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유동성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이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SK네트워크스예요. 이 역시도 꾸준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은 또 다른 수익 기회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나타날 테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증시가 추가적인 반등의 트리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일 사면 상한가까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과연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주통령과 함께 내일의 투자 기회를 알아가는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통령입니다. 오늘 증시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변동성이 높은 흐름이야 간혹 가다가 경험하기 마련인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마이너스 8% 이상 빠지면서 양 증시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거래가 20분 동안 중지가 됐고요. 10분 동안 동시 호가를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오늘 오른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 100개가 조금 넘어가요. 정확하게 117개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우울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통령이 주말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던 이 영상, 이번 주 중에 매매를 이어간다면 틀림없이 엄청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였는데, 사실상 오늘 젠슨왕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사실 시장만 조금 좋았으면 상한가에 진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세요. 수급적인 분위기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만 4천억을 순매수해 갔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될지 추가적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어서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또 다른 주축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일봉상 흐름에서 지난 1월과 2월에 만들어갔던 변곡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꾸준하게 빠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난 물량을 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LG전자가 2026년 들어서 꾸준한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가전제품 기업이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리밸런싱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만 주가가 최고 4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네이버 역시 일반적인 네이버라는 포털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완벽하게 피지컬 AI 기업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LG전자 같은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이버는 완벽하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과거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면 여전히 저점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네이버도 인공지능 기업이다 라고 투자자들이 인식했을 때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주가 흐름은 무엇이냐? 당연하게도 이때의 고점을 돌파해서 상장 이후 최고점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일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었죠. 그 결과 장 초반에는 주가가 빠지기도 했지만 반등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서 반등을 했고, 새롭게 물량을 소화해야 할 구간까지 올려놓고는 한 차례 주가 흐름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투자 주체가 누구다? 오늘 증시 정말 힘들었어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모두 한국 증시에서 매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흐름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추천을 드리는 기업, 그 첫 번째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수익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네이버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갈 때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미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주체라는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물량 소화를 하고 또다시 주가를 끌어올릴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차트 볼 줄 모르겠어요, 유동성을 체크하라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내일부터 조금 물량을 모아가시면 돼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 내일 아침 정규장이 시작되기 전인 9시 이전에 지금까지 물량을 모아왔던 이 투자 주체들이 1차적인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흐름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지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만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를 담았다? 4천억을 담았다. 절대로 내일 하루만에는 이 물량을 해소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정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력주에 대한 매매를 이어간다. 자,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서 수익 기회를 얻어갈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맨날 개미 털기 한다고 흐름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자칫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여기서 손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정확하게 이 애널리스트들의 밸류에이션 평가에 의해서 지금이 조금 싸다 싶으면은 매수를 하고 지금이 조금 비싸다 싶으면 매도를 하는 상당히 단순한 매매가 이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2026년에 들어와서 코스피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기는커녕 주가를 눌러놨던 네이버, 이제야 상승 랠리를 시작하면서 전고점 구간을 돌파할 때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쓸어갔다. 적어도 전문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네이버의 적정 주가는 이 자리가 아니다. 자, 앞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이버 역시 피지컬 AI 기업으로 거듭난다면 과연 주가는 어떤 흐름이 이어져야 하는가? 자,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 로봇 관련 기업들 다 고점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네이버 역시 2021년도에 형성하고 있는 이 최고점을 돌파해서 고점 랠리를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오늘 정규장이 종료되고 나서 젠슨왕이 네이버의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젠슨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이버 지금보다 10배는 더 큰 회사가 될 것이다. 이게 립서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젠슨왕이 네이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네이버는 바로 이곳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해냈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네이버는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먼저 오픈 프론티어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네모트론 연합에 네이버가 공식 합류했고요. 이것은 국내 기업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산은 20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해서 향후 기가와트급까지 확장을 노리는 초거대 인공지능 팩토리를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고 해요. 자, 기가와트급이면 원전 한 기의 전력을 모두 소모하는 AI 데이터 센터예요. 엄청난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세대 AI 물결인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지난 10년간 기술을 축적해온 네이버와 협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잘 감이 안 온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인공지능 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엄청난 수익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금일 정규장이 종료되고 나서 한 차례 누군가가 물량을 던지는 흐름이 포착이 되는데 이거 모두 누군가가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모아간 투자 주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왜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이 물량을 모두 받아먹었을까요? 자, 당연히 주가를 더 높이까지 끌어올릴 자신이 있으니까 받아먹었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말 그대로 단기적인 관점,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올 거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정고점 라인 보이실 겁니다. 대략 29만원 가격대인데 이 위로 주가가 완벽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자, 그때 물량을 모아가세요. 최근 젠슨왕의 방문 이슈를 두고 네이버의 주가가 변동성을 높여갈 때, 자, 꾸준하게 29만원 위에서 쏟아지는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29만원 위로 주가가 올라선다면 그때야말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야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테마로 인식하고 네이버의 물량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장 이후 최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9만원 위로 올라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컨셉을 바꿔야 돼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까? 아니면 스윙 관점에서 지켜볼까? 어떤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저점을 만들어 가는지
체크하면서 매매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스스로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여의도 주식왕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도주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도록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매매를 이어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업들을 추천드렸냐면 로보스타와 아이로보틱스 그리고 나무기술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종목 모두 어떤 이슈로 말씀을 드렸죠? 젠슨왕 방문 이슈잖아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규모가 적은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로보스타는 시초가 마이너스 14%였지만 최고 7%까지 올라서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매매를 진행하셨다면 20%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다. 자, 아이로보틱스는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기술 역시 마이너스 8%대의 시초가를 형성했지만 장중 10%까지 상승하면서 상당한 수익 기회를 얻어갈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식 계좌의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신다면 손실은 계속해서 커져갈 겁니다. 왜냐? 자, 분명히 한국 증시는 반등을 할 거예요. 이 타이밍에 제대로 된 종목을 들고 있지 않는다면 또다시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소외받는 흐름이 이어질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뇌동하다가 남들 다 수익 내는 증시에 또 고점에서 물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투자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제는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죠. 댓글창에도 같은 주소가 쓰여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입장 신청 문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다만 여러분들 급등주 공유방에 입장하실 때 저희가 매일같이 수익을 내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제발 좀 유튜브 채널 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인 네이버부터 알아봤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내일 사면 상한가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종목 두 가지를 더 알아볼 예정인데요. 자, 특히나 애프터마켓에서 이슈가 나온 종목, 수급적인 분위기까지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 프리마켓부터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 수익 기회를 얻어가고 싶다면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러 가기 전에 영상 아직까지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꼭 누르고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눌러주시는데 2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2초만 투자해 주시고 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랄게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의 증시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자, 코스피가 5% 하락, 코스닥도 4%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건 과연 증시 분위기를 뚫고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 어디 없나?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증시가 좋을 때도 급등주 흐름 잘못 잡으면 세력들이 던지는 매도 물량에 손실이 커지기 마련인데 하물며 증시가 나쁠 때는 우리가 급등주에 대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미 조회수 급증 종목들이나 시장 분위기를 뚫고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들 우리가 뒤늦게 알아채고 매수해봤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이나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 조건 검색식을 활용합니다. 자, 어차피 주가 강세가 이어질 종목들은 그 나름대로의 패턴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식의 세팅값을 입력해놓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매매를 이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기 옆에 띄워놓은 조건 검색식 보이시죠? 자, 주통령이 직접 5년 전에 개발하고 최근까지 활용해 오고 있는 조건 검색식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번의 투자 기회를 잡아주고 있어요. 절대로 조작된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숫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조건 만족 시간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들이 잡혔을 때 매매를 이어갔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4개의 종목만 걸렸습니다. 이 중에서 시초가 매수 기회를 잡아주고 있는 비보존 제약, 그리고 젠슨왕의 방안으로 인해서 최근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로보스타, 각각 시초가와
오후 들어서 검색식을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의 수익 기회가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보존 제약은 금일 정규장이 시작되자마자 검색식에 잡혔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죠. 땡 치고 상한가에 바로 진입한 게 아니라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셨다면 2,7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오전 중에 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20%의 수익 실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로보스타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1시 49분에 이렇게 조건 검색식에 잡혔는데, 자, 바로 이 자리예요. 금일 장중에도 꾸준하게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 대략 14만 5천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23%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검색식에 뜨자마자 매수를 하셨다면 대략 10%의 수익 실현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자, 보세요. 오전과 오후 한 번씩만 매매를 하셨더라도 하루 동안에 총 35%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만 잡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롱런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홀로서기를 하셔야 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 저희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죠. 자, 검색식을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어요. 같은 주소가 댓글창에도 쓰여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검색식 공유받기 체크만 하시고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돼요.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 모두 문의 남겨주시고 검색식 받아 가셔서 내일부터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두 번째 기업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성 SDS. 이미 젠슨왕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자체적인 이슈를 통해 주가 급등세를 만들어냈던 기업이죠. 특히나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삼성 SDS와 LG CNS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까지 이 대기업들의 SI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 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규장이 종료되고 나서 이런 소식이 떴어요. 자, 정부가 발표했죠. 네이버 클라우드와 삼성 SDS 그리고 앨리스 그룹, 이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2조 원 규모의 GPU를 지원한다. 그리고 오늘 중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어디인가요? 네이버잖아요. 자, 삼성 SDS와 네이버 간에 연결고리가 하나 생겨났다. 최근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마이너스 14%까지 폭락하는 모습이 펼쳐졌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전해드렸던 뉴스가 뜨자마자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했죠. 그러면 우리가 분봉을 통해서 삼성 SDS의 주가를 확인해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발생했었던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 먹었다는 건데, 그 투자 주체가 누구다? 이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주고 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한 가지 고민을 해야 할 시기는 맞습니다. 자, 젠슨왕이 방문했어요. 이제 떠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슈가 소멸하는 국면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의지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만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인지. 하지만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증시가 마이너스 8%까지 하락하는 흐름에서 자,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도 물량을 엄청나게 던졌을 텐데 이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건 적어도 또 한 차례 주가 급등세를 만들어 가겠다는 투자 주체들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정규장이 마감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 수급이 들어온 만큼 내일 아침에는 8시부터 9시 사이, 이때가 변동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쫓아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 SDS, 자, 네이버와의 연결고리가 생긴 만큼 이 테마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죠. 네이버의 주가가 상승할 때 삼성 SDS가 가장 빠르게 쫓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대한 매매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네이버 놓쳤다. 그때 삼성 SDS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네이버를 기점으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까지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그러한 흐름이 펼쳐진다면 자, 오늘 진입하지 못했었던 상한가 네이버는 내일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삼성 SDS 역시 쫓아가면서
이 추세를 새롭게 형성한다면 적어도 한 차례 이 최고점을 터치하는 모습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50%의 수익 실현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DS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내일도 성공적인 투자로 연결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는 기업은 조금 가벼운 종목이에요. 대원제약입니다. 이 종목을 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 몇 안 되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명백한 이슈가 존재하거든요. 물론 언제적 비만 치료제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뉴스 내용을 보면 곧 있으면 미국에서 당뇨병 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대원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 자,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원제약의 일봉상 흐름을 보면, 자, 2025년도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형성했었던 이 최저점을 기점으로 주가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데, 자, 오늘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121선을 돌파했어요. 여러분들 121선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중장기적 추세선이에요. 주가가 이 아래에서 움직이면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것이고, 이 위에서 주가 흐름이 이어지면 상승 추세가 굉장히 길게 나타난다. 자, 그런데 보세요. 대원제약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출이 나쁘거나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이런 기업이 미국에서 긴축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때의 저점을 이탈하고 최저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흐름이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만큼 적어도 2022년과 2023년 꾸준하게 만들어 왔었던 이 저점 대략 15,000원인데 이 위로는 가격대를 올려놔야 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한가에 진입시키면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이 존재하는 거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물량을 소화해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물론 아무래도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내일 만약에 증시가 또 나쁘고 추가적인 수급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자, 힘없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손절가로 어떤 가격대를 지켜봐야 되냐면, 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만들었었던 어제 종가 있죠? 11,240원인데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11,240원일까요? 자, 상한가에 진입한 날 분봉상 흐름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정규장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프리마켓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대원제약에 대한 투자 주체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물량을 매집했고, 여기서는 그냥 매도 물량 다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상한가에 진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심리적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면 상한가에 진입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풀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물량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물량까지 다 가져갔다면 현재 세력들의 평단은 대충 10,000원 부근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11,200원을 이탈하는 흐름에서는 본인들도 똥줄이 타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가격대를 이탈했다는 건 일단은 주가를 또 한 번 눌렀다가 올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매도했으니 새롭게 매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주가가 빠지도록 내버려둔다, 이 의미란 말이에요. 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급등주에 대한 매매를 하고 싶다.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라. 금이 여러분들에게 네이버부터 삼성 SDS 그리고 대원제약까지 투자 주체들이 어떤 가격대에서 들어왔고 어떤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가 힘들다면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여의도 주식왕 100%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매도가 같은 거 알려드릴 때 있잖아요. 도대체 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왜 목표가로 잡아야 하는지, 세력들이 어떤 자리에서 매집했는지 이 관점으로 모두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하는 것보단 이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게 수익을 내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